기꺼이 조조가 되겠다. 남경필 경기지사가 자유한국당 복당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이 남경필 지사의 복당을 예견했던 사람이 있습니다. 바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인데요. 남경필 지사의 복당과 관련한 홍준표 대표의 얘기부터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. 이번에 차 타고 내려오면서 남경필 경기지사하고 한 4년 만에 처음으로 통화를 했습니다. 탈당했다며 그러니까 그렇습니다. 언제 오노? 그러니까 주말경에 갑니다. 꼭 받아주실 거죠? 네, 오라고 했습니다. 박상원 소장, 받아주실 거죠? 네, 오라고 했습니다. 홍준표 대표가 굉장히 좀 자신감이 넘치는 표정으로 남경필 지사의 복당을 마치 윤허하는 듯한 그런 어떤 뉘앙스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? 아니, 이제 뭐 서울시장에서 저 공을 들였던 분들, 부산시장 후보로 공을 들였던 분들이 다 이제 뭐 이렇게 거절을 했지 않습니까? 네. 그러니까 굉장히 홍 대표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. 네. 지방선거를 준비해야 되는데 이 와중에 이제 남경필 지사가 바른정당을 탈당하고 한국당으로 돌아갈 거라는 것은 홍 대표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충분히 예측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? 그런 차제에 이제 남경필 지사가 오니까 뭐 받아주실 거죠. 뭐 언제든지 받아주겠다. 네. 홍 대표로서는 정말 그 가뭄 속의 단비라고 그럽니까? 예. 뭐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. 어쨌든 남 지사의 복당은 예견된 것인데 그 타이밍이 홍 지사로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어쨌든 그 뭐 천군 만마까지는 아니더라도 남 지사의 복당 소식이 좀 이렇게 한번 숨을 좀 이렇게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는 뭐 그런 정도의 정치적 모멘텀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저는 근데 이게 궁금합니다. 남경필 지사 네.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의 SNS를 통해서 이런 걸 올렸잖아요. 동탁을 토벌할 수 있다면 기꺼이 조조가 되는 길을 택하겠다. 전 두 개가 궁금해요. 첫째는 동탁이 누군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본인 내심 무엇을 그러니까 토벌하게 된 동탁이 누구인지가 궁금하고 방송 전에 들어오니까요. 이거를 근데 본인이 삭제했더라고요. 그러니까 저도 이걸 여론이 처음 좋지 않았나 보고 보죠? 우리가 이제 방송할 때도 비유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? 네. 비유라는 게 시청자분들한테 내 생각을 좀 쉽게 전달하는 네. 내 메시지를 쉽게 전달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고 정치인도 이제 비유를 할 때 정치적 큰 결심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할 때 비유가 적절해야 네. 그 비유만 탁 들으면 탁 이해가 되는데 제가 과문한지 몰라도 갑자기 동탁 조조가 나오니까 네. 남 지사가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지 이해가 잘 안 갔습니다. 첫째, 일단 조조, 뭐 우리 유비, 뭐 손권 있지만 삼국시 세 주인공이 있지만 한국 분들한테 조조가 썩 이렇게 인상적으로 그렇죠. 좋지 못하거든요. 네. 더더군다나 이제 동탁은 삼국지의 그 차세대 리더 유비 조조를 견인하는 효과는 있지만 그리 유명한 사람은 또 아닙니다. 굳이 따지면 문재인 대통령 동탁. 동탁은 사실 한나라를 거의 이른바 국정농단의 핵심 세력이거든요. 그렇다고 보면 문재인 대통령과 동탁의 이 등치도 썩 어울리지도 않고 내가 조조가 되겠다는 것도 맥락적으로 좀 이상하고 어쨌든 조조도 반동탁 뭐 연합전선 속에 있었지만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남 지사가 이제 복당할 때 고민이 많았겠지만 굉장히 고민이 많아서 순간적으로 좀 정신을 잃지 않았나. 이해가 제가 보기에도 이게 전혀 지금 와닿지가 않으니까 그렇게 됩니다. 자, 서영호 소장. 근데 저 남경필 지사가 그 내렸다는 거 아니겠어요? 방금 전에 우리 김정환 앵커도 지적을 했지만 그런데 저는 내린 이유 중에서요. 하태경 의원의 페이스북 글이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잠시 좀 띄워주시겠어요? 하태경 의원이 뭐라고 그랬냐면요. 조조 맞습니다. 그런데 그 조자가 새 조자죠. 선거철이 왔잖아요. 바른정당의 하태경 의원 굉장히 아픈 곳을 찔렀는데 저 하태경 의원의 얘기는 어떻게 보세요? 그렇죠. 잘못된 역사를 비유해서 명쾌하게 와닿지 않은 것도 있고 사실 뭐 반동탁군의 수장은 그 조조가 아니라 원소였습니다. 원소. 그래서 본인이 원소라는 얘기인지 그리고 동탁에 의해서 한왕실이 거의 멸망하게 되면서 소위 말해서 지방 권력들을 장악하지 못하겠다면서 군웅할거가 되면서 유비라든가 그 조조라든가 손권이 등장하게 되는 위호촉 삼국시대가 벌어지는데 왜 저런 비유를 했는지 모르겠고 오히려 잘못된 비유로 인해서 이런 그 역사적인 그 무지에 대한 비판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태경 의원이 철새 논란까지 세 조자를 씀에 따라서 자유한국당에서 탈당해서 바른정당에 소속됐다가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가게 된 데 대한 뚜렷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바로
선거에 유리한 것만 쫓아다니는 그런 철새와 다를 바가 없지 않느냐라고 해서 아픈 구석을 찔러서 아마 시급하게 더 이슈가 되기 전에 이 글을 내린 게 아닌가 네.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. 근데요, 저기 이현종, 전 네.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아까 이제 저희가 처음에 들었던 홍준표 대표의 얘기들, 네. 남경필 지사하고 어떻게 보면 사적인 전화를 나눈 거로 공개를 한 건데, 저 얘기를 보면은 내용을 보면 지금 남경필 지사, 대표님 제 들어가겠습니다. 그래, 니 들어온나? 뭐 이런 약간 뉘앙스들, 저런 대화들을 공개하는 게 정치도의상 맞는가 싶기도 한데요. 글쎄요, 뭐, 형님, 들어가도 됩니까? 뭐, 들어와라. 뭐, 이런, 이제 사실 단순한 건데, 사실, 남경필 지사가 그동안 여러 가지 본인의 정치적 비전과 또 경기를 하면서 사실은 여러 가지 보여준 뭐 신선한 것들이 있습니다. 특히 뭐 여야의 협치라든지 그런 면에서 본다면 뭐 어떤 면에서 차세대 리더로서의 어떤 가능성 충분히 열어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다면 남경필 지사가 지금 이제 당장 다음 차기 선거에서 이제 불리함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결국 바른정당에서 힘들 것이다. 그 때문에 지금 자유한국당 돌아가는 뭐 그런 정황은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본인이 지향하고자 했던 여러 가지 정치적인 레토릭과 그다음에 정치적 이상과 그런 면들을 너무 한순간에 그냥 단순히 전화 한 통화로 그냥 끝내버린다라는 것은 이거 상당히 좀 실망스러운 측면들이 있는 거예요.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제 차세대 주자한데 뭐 원희룡, 뭐 남경필, 뭐 이런 주자들, 뭐 남원정 이야기했듯이 정말 어떤 면에 보수 진영에서 이제 새롭게 이제 보수 진영을 이끌어갈 리더들이 아니겠습니까? 그렇다면 본인이 칼을 뽑았으면 누구라도 좀 잘라야죠. 그리고 나와서 정말 새로운 개혁 정치를 하겠다고 했으면 지금 당장 선거에 떨어지고 이걸 떠나서 정말 앞으로 보수에 갈 길이 없는 것이고 내가 왜 자유한국당에 들어간 것인지 이런 부분에 좀 더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어야지. 그렇지 않고서 그냥 이 홍준표 대표가 공개한 이 정도 수준에서의 이야기로서 그냥 나 바른정당 갔다가 여기는 아닌가 봐. 다시 돌아간다? 이거는 제가 볼 때 굉장히 실망스러운 측면이 있는 거예요. 뭐냐면 이제 국민들이 원하고 또 이 지지자들 원하는 것은 그래도 좀 당을 옮길 때는 좀 더 진지하고 좀 더 국민의 설득력 있는 그런 어떤 좀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당을 옮기는 거에서 너무 좀 예를 들어 선거에 그냥 승패에 따라서 내가 이쪽에 불리하니까 나는 간다? 그럼 다음에는 어떻게 하겠냐. 이런 걸 따져보면 앞으로 남경필 지사의 어떤 이야기의 무게가 이게 과연 실릴까? 그런 솔직히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. 이슈가 되기 전에 이 글을 내린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. 근데요, 저기 이현종, 전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아까 이제 저희가 처음에 들었던 홍준표 대표의 얘기들, 남경필 지사하고 어떻게 보면 사적인 전화를 나눈 거로 공개를 한 건데, 저 얘기를 보면은 내용을 보면 지금 남경필 지사, 대표님 제 들어가겠습니다. 그래, 니 들어온나? 뭐 이런 약간 뉘앙스들, 저런 대화들을 공개하는 게 정치도의상 맞는가 싶기도 한데요. 글쎄요, 뭐, 형님, 들어가도 됩니까? 뭐, 들어와라. 뭐, 이런, 이제 사실 단순한 건데, 사실, 남경필 지사가 그동안 여러 가지 본인의 정치적 비전과 또 경기를 하면서 사실은 여러 가지 보여준 뭐 신선한 것들이 있습니다. 특히 뭐 여야의 협치라든지 그런 면에서 본다면 뭐 어떤 면에서 차세대 리더로서의 어떤 가능성 충분히 열어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다면 남경필 지사가 지금 이제 당장 다음 차기 선거에서 이제 불리함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결국 바른정당에서 힘들 것이다. 그 때문에 지금 자유한국당 돌아가는 뭐 그런 정황은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본인이 지향하고자 했던 여러 가지 정치적인 레토릭과 그다음에 정치적 이상과 그런 면들을 너무 한순간에 그냥 단순히 전화 한 통화로 그냥 끝내버린다라는 것은 이거 상당히 좀 실망스러운 측면들이 있는 거예요. 왜냐하면 지금 기꺼이 조조가 되겠다. 남경필 경기지사가 자유한국당 복당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이 남경필 지사의 복당을 예견했던 사람이 있습니다. 바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인데요. 남경필 지사의 복당과 관련한 홍준표 대표의 얘기부터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. 이번에 차 타고 내려오면서 남경필 경기지사하고 한 4년 만에 처음으로 통화를 했습니다. 탈당했다며 그렇습니다. 언제 오노? 주말경에 갑니다. 꼭 받아주실 거죠? 네, 오라고 했습니다. 박상원 소장, 받아주실 거죠? 네, 오라고 했습니다. 홍준표 대표가 굉장히 좀 자신감이 넘치는 표정으로 남경필 지사의 복당을 마치 윤호하는 듯한 그런 어떤 뉘앙스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? 아니, 이제 뭐 서울시장에서 저 공을 들였던 분들, 부산시장 후보로 공을 들였던 분들이 다 이제 뭐 이렇게 거절을 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굉장히 홍 대표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. 지방선거를 준비해야 되는데 이 와중에 이제 남경필 지사가
바른정당을 탈당하고 한국당으로 돌아갈 거라는 것은 홍 대표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충분히 예측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? 그런 차제에 이제 남경필 지사가 오니까 뭐 받아주실 거죠. 뭐 언제든지 받아주겠다. 홍 대표로서는 정말 그 가뭄 속의 단비라고 그럽니까? 뭐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. 어쨌든 남 지사의 복당은 예견된 것인데 그 타이밍이 홍 지사로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어쨌든 그 뭐 천군 만마까지는 아니더라도 남 지사의 복당 소식이 좀 이렇게 한번 숨을 좀 이렇게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는 뭐 그런 정도의 정치적 모멘텀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저는 근데 이게 궁금합니다. 남경필 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의 SNS를 통해서 이런 걸 올렸잖아요. 동탁을 토벌할 수 있다면 기꺼이 조조가 되는 길을 택하겠다. 전 두 개가 궁금해요. 첫째는 동탁이 누군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본인 내심 무엇을 그러니까 토벌하게 된 동탁이 누구인지가 궁금하고 방송 전에 들어오니까요. 이거를 근데 본인이 삭제했더라고요. 그러니까 저도 이걸 여론이 처음 좋지 않았나 보고 보죠? 우리가 이제 방송할 때도 비유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? 비유라는 게 시청자분들한테 내 생각을 좀 쉽게 전달하는 내 메시지를 쉽게 전달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고 정치인도 이제 비유를 할 때 정치적 큰 결심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할 때 비유가 적절해야 그 비유만 탁 들으면 탁 이해가 되는데 제가 과문한지 몰라도 갑자기 동탁 조조가 나오니까 남 지사가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지 이해가 잘 안 갔습니다. 첫째, 일단 조조, 뭐 우리 유비, 뭐 손권 있지만 삼국시 세 주인공이 있지만 한국 분들한테 조조가 썩 이렇게 인상적으로 그렇죠. 좋지 못하거든요. 더더군다나 이제 동탁은 삼국지의 그 차세대 리더 유비 조조를 견인하는 효과는 있지만 그리 유명한 사람은 또 아닙니다. 굳이 따지면 문재인 대통령 동탁. 동탁은 사실 한나라를 거의 이른바 국정농단의 핵심 세력이거든요. 그렇다고 보면 문재인 대통령과 동탁의 이 등치도 썩 어울리지도 않고 내가 조조가 되겠다는 것도 맥락적으로 좀 이상하고 어쨌든 조조도 반동탁 뭐 연합전선 속에 있었지만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남 지사가 이제 복당할 때 고민이 많았겠지만 굉장히 고민이 많아서 순간적으로 좀 정신을 잃지 않았나. 이해가 제가 보기에도 이게 전혀 지금 와닿지가 않으니까. 그렇습니다. 자, 서영호 소장. 근데 저 남경필 지사가 그 내렸다는 거 아니겠어요? 방금 전에 우리 김정환 앵커도 지적을 했지만. 그런데 저는 내린 이유 중에서요. 하태경 의원의 페이스북 글이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. 그 잠시 좀 띄워주시겠어요? 하태경 의원이 뭐라고 그랬냐면요. 조조 맞습니다. 그런데 그 조자가 새 조자죠. 선거철이 왔잖아요. 바른정당의 하태경 의원 굉장히 아픈 곳을 찔렀는데 저 하태경 의원의 얘기는 어떻게 보세요? 그렇죠. 잘못된 역사를 비유해서 명쾌하게 와닿지 않은 것도 있고 사실 뭐 반동탁군의 수장은 그 조조가 아니라 원소였습니다. 원소. 그래서 본인이 원소라는 얘기인지 그리고 동탁에 의해서 한왕실이 거의 멸망하게 되면서 소위 말해서 지방 권력들을 장악하지 못하겠다면서 군웅할거가 되면서 유비라든가 그 조조라든가 손권이 등장하게 되는 위호촉 삼국시대가 벌어지는데 왜 저런 비유를 했는지 모르겠고 오히려 잘못된 비유로 인해서 이런 그 역사적인 그 무지에 대한 비판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태경 의원이 철새 논란까지 세 조자를 씀에 따라서 자유한국당에서 탈당해서 바른정당에 소속됐다가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가게 된 데 대한 뚜렷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바로 선거에 유리한 것만 쫓아다니는 그런 철새와 다를 바 없지 않느냐라고 해서 아픈 구석을 찔러서 아마 시급하게 더